안녕하십니까. 사주학에 있어가지고 한 해의 시작 지점이 어디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많은 논쟁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요, 태양이 중앙에 있고 지구가 이 태양의 공전 궤도를 따라 가지고 요 입춘 지점에 왔을 적에 저 천구의 북극에 있는 북극성하고 이제 황도 28숙에 보면은 동두 7성, 남두 7성, 서두 7성, 북두 7성이 있는데 북쪽에 있는 7개의 별, 그 가운데가 이게 허성입니다. 이 허성이 정확하게 이제 일치가 된다는 거죠, 요게. 네, 그래서 우주 전체를 놓고 보면은 입춘 자리가 하나의 시작점이 됩니다. 태양은 이제 갤럭시 하나를 이렇게 돌고 있죠. 근데 태양과 지구와의 삼각관계만 놓고 보면은 동지 지점이 거리가 제일 멀죠. 그렇게 이제 요 전체 한 바퀴 도는 것을 1년으로 했을 적에 동기 지점이 제일 머니까 이 지점이 하나의 시작이 돼야 된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시는 이면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이 천문학적인 어떤 구조론, 이 부분을 제외하고 동지에서 입춘 사이가 한 달 한 반 정도 됩니다. 한 달 이 반 사이인데 특히 소안에서 입춘 요거는 양력 1월 5일에서 한 2월 5일 요 사이가 되는데 이 시기에 태어나신 분들의 사주를 감명하다 보면은 이제 결과론적인 면에서 이제 문제점이 자꾸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동기를 기준으로 해서 했을 때 이쪽에 태어난 사람들의 운명학이 결론적으로 더 잘 맞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동지세수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그리고 이제 입춘 세수설을 지금 쓰시는 분들은 한무제 때 역법을 다시 세워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입춘 기준으로 해서 만세력이 구성되어 있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리학이나 기타 등등이 다 입춘 기준으로 해가 왔는데 세월이 바뀌어가지고 천문학도 이제 다 알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이제 새로운 주장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입춘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입춘이 그 인의 방위가 됩니다. 인목. 그리고 동쪽이 되고요. 인목이란 글자가 보면 집안에 있는 하우스 같은 안에서 이렇게 밭에서 삭이 하나 올라오는 거. 그런 그림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이게 동지가 제일 머니까 일양시생을 한다. 그 다음에 일양시생을 하고 요거는 입춘을 삼양지절이라 합니다. 그렇게 동지에 하늘이 열리고 축에 땅이 열리고 인에 생명이 열린다 했습니다. 자, 제가 오랫동안 이제 이걸 연구로 해서 내린 결론은 뭐냐. 땅에서 자라나는 생명에 대한 것은 입춘 기준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농사를 지을 적에 24절기가 보면은 다 농사를 짓는 농경의 기준으로 해서 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은 땅에서 딱 붙어서 이렇게 땅에서 자라나는 존재가 아니고 이 땅 위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땅의 그 상태, 땅의 온도가 변하면은 사람은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게 이제 축이 되고요. 그래서 이 동지를 동지세수설, 입춘을 입춘세수설이라는데 저 같은 경우는 소환세수설을 사용합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옛날에 여기 만들어지면서 이제 중국에 있는 고대 국가죠. 고대 국가에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하나라 시절입니다.
아주 오래전이죠. 그때가 이제 한 470년간이 됐는데, 그때는 요 입춘 기준으로 해서 한 해의 시작 기준으로 잡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나라 요 원나라 시절인데요. 이때 이 시기가 한 554년 되는데, 이때는 축을 이렇게 한 해 태세의 기준으로 사용했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나라 시절에는 이게 약 770년간 이어졌는데, 하늘이 열리는 자를 또 한 해의 기준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한무제 때 역법을 다시 개편해서 인을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해의 시작점이 어디냐, 이것은 무엇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 시작점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 상황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게 상나라 시절 요때 사용한 축,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냥 천문학적인 어떤 그림이나 이제 이런 것도 있지만은,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걸 연구해서 명리학과 구성학을 또 연구를 해서 명리학과 구성학의 이론을 합한 걸 가지고 또 태열 기문동갑이라는 이론을 만들어서 특허청에 특허 출원해서 특허가 등록이 됐거든요. 그 과정에서 운명이란 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내가 어떤 사람의 생년월일을 넣고 이렇게 봤을 적에 결과론 도출적으로 봤을 적에 그 정답에 근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 한 1000명 정도 되는 어떤 결과물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다, 언제태는 이렇게 살았다 하는 1000명 정도 되는 것을 이렇게 다 역산을 해봤습니다. 이 논리로 했을 적에 이게 맞는가, 이런 구조론으로 가면 이게 맞는가. 이제 이런 과정을 다 역산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론이 디테일한 부분이 다 정립이 됐는데요. 그 역산을 하면서 이래 보니까 특히 이제 문제되는 것이 소환에서 입춘 사이 이 부분에 문제가 많이 되더라는 거죠, 이게. 한 해 시작이 어디냐에 따라서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구성을 하면은 그 구성하는 그 요소들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지금은 제가 명리를 할 적에도 소환 기준이고요. 구성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성학도 구성사주학을 이제 이렇게 구현하는 법을 해서 그것도 역시 특허 등록을 했거든요. 그리고 구성사주학, 그 다음에 태열기문둔각, 이제 이것들을 보니까 소환 기준으로 해서 그 구조론을 만들어서 이렇게 접근을 했을 적에 저로서는 그게 가장 근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땅 위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다. 그러니까 땅에서 붙어서 자라나는 생명체가 아니니까 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제 이렇게 돼서 그 다음 소환과 동지가 남았는데 이 부분이 경계가 참 애매해지잖아요. 동지는 그 자월의 중간이 됩니다. 이게 동지 기준으로 하면은 동지가 한 해 시작이라 치면은 한 달이 시작이 된다면은요, 소환과 입춘 사이에 대한과 동지가 한 달이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거 명리학이 생기고 나서 몇백 년이라는 세월을 거쳐왔는데 이 많은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명조를 가지고 감명을 한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그 기록들의 절반이 보면은 다 이렇게 모습이 바뀌는 모습이 돼요. 과연 그렇게 다 바꿨을 적에 어떤 결과론적인 접근에서 맞을까? 제가 보기에는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러다가 저는 이제 결과론적으로 제가 역산을 계속 했을 적에 소환이 맞대서 소환을 쓰고 이제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자료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어떤 자료냐면은요, 역학계에서는 소광절이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소광절. 관매역수라 이래가지고 매화꽃이 날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겸을 쳤었다 했다 이제 이런 분이 계시는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동지음이란 시를 지은 게 있어요. 이 시가 복괴시라 이제 다른 이름으로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복괴란 거는 주역의 지뢰복입니다. 지뢰복이란 위에 땅이 이렇게 세 개, 땅지자 세 개 있고 음이 세 개 있고 그러니까 다시 음이 두 개 있고 밑에 양이 하나가 올라오는 그리고 일양시생하는 모습이 돼요. 그래서 이제 지뢰복이다, 복괴시다, 이제 다른 말로 이렇게 합니다. 인터넷이나 어떤 기록에 보면은 이 동지음에 대한 해석이 미묘한 차이가 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이 해놨습니다. 한시 하시는 분들이 보는 게 있고요. 뭐 다 다른 게 다른데 저는 제가 역학을 하니까 역학자의 입장에서 이것을 봤을 때 이거는 제가 한 해석입니다. 동지자지반입니다. 동지는 자월의 중앙인데 천신무계의 하늘의 뜻이 열리지 않아서 변화가 없다. 일양초동처 일양이 처음 동하는 자리, 일양시생하는 자리죠. 일양이 처음 동하는 자리이지만 만물 미생시라 했습니다. 만물이 태어나지 않는 시간이다 이랬습니다. 아닌 미자 생이다 이렇게 태어나지 않는 시간이라 해도 되고요. 태어나지 못한다 해도 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 현주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해석이 다 달라지는데 현주 미방담 이랬는데 현주란 건요. 여러분들 기도를 할 적에 올리는 옥수입니다. 그 옛날 기도는 뭐냐 새벽에 내리는 이슬을 모아서 올렸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주 맑은 물을 이야기하는데 현주의 맛이 방이방자입니다. 이게 방이방자고 담백할 담자가 됩니다. 이게 방이가 담백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랬는데 저는 이게 역학적인 개념에서 물에도 오행이 있습니다. 물에 어떤 오행이 깃드느냐에 따라서 물의 맛이 잘 달라집니다. 목기가 들어가면은 물이 신맛이 되고요. 화기가 들어가면 물이 쓴맛이 나옵니다. 토가 들어가면 물이 단맛이 되고 금이 들어가면 물이 매운맛이 되고 수가 들어가면 물이 짠맛이 됩니다. 근데 천주의 맛이 방담이라 그렇게 방위가 담백하다는 것은 오행이 깃들지 않았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오행이 깃들지 않았다는 것은 거기에 아직 오행의 어떤 작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결국 앞에 있는 일양초동처나 이제 만물 미생시 천신무계의 하늘의 뜻이 열리지 않아서 변화가 없다. 다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요건 설명이죠. 현주에 오행이 깃들지 않았다. 대음 성정희 했습니다. 대음은 큰 소리고요. 성은 이제 소리다, 노래다 이랬는데 정은 발을 정자하고 희는 기다린다. 기다리는 뜻입니다. 기다린다, 기다린다, 바란다는 뜻이 됩니다. 희망한다. 대음이란 건요, 큰 소리인데 이건 뭐냐면은 천지가 개벽하는 소리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소리를 대음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해석을 크고 바른 노래 소리를 기다린다. 이건 뭐냐? 하늘이 열리는 제대로 된 소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 했느냐? 차은 여불신 이 말을 만약 믿지 못한다면 갱천 문복희라 했습니다. 다시 복희씨를 청해가 물어보라 이랬습니다. 갱청 다시 청해서 물어보라. 복희씨한테 다시 물어보라 했습니다. 소강결 선생님이 이걸 딱 이 시를 딱 보니까 이게 동지에 대한 개념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놨구나. 결국은 뭐냐? 동지의 기운이 일어나는 이 시간에는 하늘은 열렸대. 그 기운이 땅에 미치지 못하니까 땅에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제 축이 되면은 이제 1항에서 2항으로 넘어가잖아요. 2항 넘어가면 그때 땅에 기운이 작용한다. 어떤 기운?
지구가 이제 이렇게 자전을 하니까 지구에 양의 기운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양의 기운이 들어온다는 것은 차가운데 양이 오면은 그 기운들이 위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오행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소관절의 동기염, 이것을, 소관절 선생님은 이렇게 해놨구나. 그래서 이제 오늘 요 소관절의 동기염을 소개시키기에 앞서서 왜 이런 게 나왔느냐. 그 시절에도 일련의 시작이 어디인가 이제 분명히 논쟁이 안 있었겠습니까? 자냐, 축이냐, 인이냐.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해 놨구나.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은요, 본인이 이렇게 그동안 감명한 명조라든가 가지고 있는 책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양력 1월 달에 태어난 분들 사주를요, 1월 달에 연이 바뀌었다 생각하고 명조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연주가 바뀌고 대운이 바뀝니다. 음양이 바뀌니까 대운수도 바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살펴보면은 이 사람이 이 명조가 이때 왜 이렇게 살았고 직업적으로 이렇게 살고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게 왜 이랬는가, 이렇게 이해 안 가던 많은 부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그냥 개인적으로 소한 명조라고 그래요. 제가 구분하기 위해서. 인연이 돼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공부의 이제 공부한 부분이나 이제 관법이나 학파나 이제 이런 데 따라서 이건 아닌데 이런 부분도 분명히 생길 수가 있는데 몇 년도에 일어난 구체적인 일, 이것보다는 이 사람이 전체적으로 큰 대운의 흐름에서 이 대운에는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명조가 이 대운으로 왔는데 왜 이랬을까 하는 큰 흐름에서 먼저 살펴보시면은 아마 제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붙이겠습니다. 제가 소환만세력이라는 책을 출간을 해놨습니다. 시중에는 소환기준만세력이 없거든요. 소환만세력이라는 책을 출간을 해놨으니까 제 말이 이제 공감이 가고 궁금하신 분들은 그 책을 한 권 사서 이렇게 놓고 일월생들이 이제 왔거나 일월생을 볼 적에는 찾아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다 보면 프로그램을 쓰죠. 앱이나 프로그램을 보면 생년을 읽으면은 막 사주가 그대로 쫙 다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이 철학관을 하고 있으면서는 종이로 된 만세력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순간적으로 프로그램이 이상하게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앱에 나오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만세력 대운수나 이런 것들이 한 번씩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디테일하게 안 맞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이게 그러면은 내가 다른 사람의 사주를 가지고 엉뚱하게 보고 있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애매한 경우에는 반드시 종이 만세력 책을 보고 그걸 확인하는 습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자, 마치겠습니다.